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LID 인공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돌아오게 된 이유는 바로 오늘이죠. 오늘이 지금 11시에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이 아마 곧바로 올라갈 거예요. 네, 바로 오늘 우리나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에 제가 이따 오후에는 시간이 안 돼서 오전에 찍고 있는데 이따 오후 4시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었나? 그 북중미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은 진작에 끝났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아시아 3차 예선 조추첨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전까지 리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밀린 것을 포함해서 오늘은 아시아 3차 예선을 중심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가상 조추첨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북중미 월드컵. 여러분들 축구팬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최초로 48개국이 참가하는 그런 형태의 월드컵입니다. 48개국. 카타르 월드컵까지는 이제 32개국이었었죠. 48개국이 되면서 티켓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자, 먼저 일단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1장이 되었습니다. 이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이제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따로 빠지는 티켓을 플러스 1로 좀 표시를 했고요. 원래 티켓이 적었는데 일단 남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예선 시스템이 그 단일 풀리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아메리카 팀이 별로 남아메리카가 사실 축구 자체는 되게 뛰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까지 이제 월드컵 탈락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남아메리카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이 왜 탈락하지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월드컵 탈락한 팀이. 그런 형태를 뛸 정도로 사실 남아메리카가 되게 수준이 높아요. 축구 수준이. 그거에 비해서 진출 그 가맹국이라고 하죠. 가맹국이 적어가지고 단일 풀리그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풀리그 티켓이 6장 그리고 7번째 그러니까 7위 팀이 플레이오프로 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쁘지 않다. 남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런 상황이고요.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6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면요. 일단 티켓이 6장을 늘어났어요. 근데 이번 월드컵이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북중미가 3개국 공동 개최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미국인데요. 이 세 팀이 이제 전부 다 세 가맹국이 이제 북아메리카에 속해 있어요. 연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부터 원래는 북아메리카가 6장 6 플러스 1 티켓인데 거기서 3장이 빠져나가요. 이 세 팀이 개최국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자동 진출하잖아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는 기존에 그 카타르가 아시아의 티켓을 가져가진 않았잖아요. 따로 빠지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이번 월드컵부터는 따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6 플러스 1이 원래는 기본인데 북아메리카가 이거 다음 월드컵 때부터는 6 플러스 1로 진행이 될 거예요. 6 플러스 1이 기본인데 거기서 지금 3장이 빠져가지고 3 플러스 1이 됐고요. 그럼 왜 플러스 1이 더 붙었냐? 이거는 개최국이 속한 대륙에는 대륙간 플레이오프 티켓 한 장을 더 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요. 3 플러스 2예요. 티켓이. 3 플러스 2.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그 아래 2개의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미국, 멕시코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이제 호재인 거죠. 월드컵에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8 플러스 1입니다. 아시아는 기존에 거의 지금 2배로 뻥튀기가 됐어요. 뻥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뻥튀기라고 할 정도로 피파가 사실 이번에 48개국으로 늘린 이유도 사실 다 돈 때문이죠. 월드컵에 이제
돌아가는 돈의 파이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피파 입장에서는 아시아 시장을 끌어들여야 돼요. 아시아가 워낙에 자본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구도 많고 자본이 많은 아시아 시장을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뻥튀기를 시켰는데, 아시아가 사실상 최대의 수혜자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기존에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충분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잘했기 때문에, 자 물론 고비가 있었지만, 물론 다 전에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제 벤투 감독님이 잘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가긴 했지만, 그 카타르 월드컵 전에 러시아 월드컵 때만 하더라도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진짜 어거지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당했다라고 할 정도로 어거지였는데, 입장에서는 다 손쉬운 거예요. 이제 티켓수가 뻥튀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9+1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프리카도 사실 아프리카가 좀 복병의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복병의 대륙이라고 했는데, 좀 뭐라고 할까, 어느 팀이 올라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매번 월드컵 때마다 진출팀이, 보통 다른 대륙은 이 팀들은 그래도 가겠지, 뭐 아시아만 하더라도 뭐 일본, 호주, 대한민국, 이란은 이 네 팀은 빠지지 않고 월드컵 가겠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저번엔 호주가 대륙간에서 간신히 올라가긴 했지만, 네, 저번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그러긴 했지만 이 네 팀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나이지리아, 뭐 세네갈, 뭐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 잘하잖아요. 당장 이집트만 하더라도 저번 월드컵 때 이제 마지막에 져가지고 탈락을 했잖아요. 뭐 레이저 테러였나 뭐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이슈가 됐었는데요. 아프리카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맹수예요, 맹수. 열대우림? 맹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팀이 이길지 모르는. 그래서 티켓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지만 티켓이 늘어나도 사실 똑같다. 이게 원래 아프리카가 그 예비 예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 때부터 이제 예비 예선이 없어졌어요. 예비 예선을 만든 이유가, 아프리카가 물론 아무리 맹수 우림이라 하더라도 하위 팀이랑 복병 팀, 뭐 상위 팀 이런 식으로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시아 안에서도 뭐 그런 그룹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도 있는데,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예비 예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 월드컵 때부터 폐지됐어요, 그게 예비 예선이. 그리고 단위 풀리그로.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럽 그 지역 예선 할 때 예전에 했던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무자비한, 그냥 이기면은 올라가는, 조에서 이기면은, 약간 그래, 조빨도 중요하죠. 팀들을 잘 만나야죠.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무자비한 건 똑같다 결국에. 그러니까 아직도 맹수 열대우림인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자 그리고 가장 큰 수혜다, 제가 아까 아시아라고 했었는데, 아시아 막 이상으로 수혜를 받은 대륙이 아니죠,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 이상으로 수혜받은 나라,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오세아니아도 아니고 뉴질랜드입니다. 제 수혜를 받은 나라는 뉴질랜드예요. 자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대륙간 티켓이 이제 오세아니아가 완전하게 한 장이 없어가지고,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에서 그 단골 손님이거든요. 매번 이제 1위를 하는데, 문제 1위를 하면요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가서 다른 대륙이랑 싸워서 이겨야지 월드컵 본선을 갔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호주가 AFC였고, 이제 오세아니아에 있을 때도 똑같은 식으로 이제 티켓을 완전하게 못 받고 플레이오프로 가기 때문에 가기 힘들었어요. 호주도 그때 월드컵 가기 참 힘들다 그거였는데, 이번에 뉴질랜드가 온전하게 1+1 한 장을 보장을 받으면서, 자 드디어 뉴질랜드가 월드컵의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 최대 수혜자는 아시아도 아니고 뉴질랜드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또 붙으면서 뭐 피지 뭐 이런 섬나라들도 이제 월드컵
이제 그 대륙별 예선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럽 16장인데요. 유럽 16장이나 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럽은 사실 전 세계 모든 대륙을 통틀어서 가장,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가장 복잡해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아프리카도 만만치 않은데 유럽이 더 심해요. 네. 아시아도 물론 땅덩어리 엄청 크지만 그거에 비해서 뭐 중국도 만만치 않게 크고 뭐 인도도 크고,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럽에 비해서는 축구 레벨 자체가 좀 피파 랭킹이 다 떨어져 있는 편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렇기 때문에 16장은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유럽 입장에서는 몇 장 안 늘어났어요. 아마 3장인가 4장 늘어났을 거예요. 3장 정도. 그래서 뻥튀기도 아니라 아시아는 뻥튀기가 됐는데 유럽은 그냥 예의상 주는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예의상 주는 진짜.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 별로 달갑진 않아요. 그래서 괜히 48기국 늘어나기만 했고 16장이 돼가지고. 자, 그리고 16장이면요 전체 참가국의 3분의 1이 유럽 팀이에요. 다르게 말하자면요 지금 월드컵 축구에서 사실 유럽을 빼고 얘기하면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월드컵의 중심인 거죠 사실. 왜냐면은 많은 국가들이 다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48개국이 4개의 팀씩 16개의 조로 나누어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럽이 이제 각 조에 하나씩 들어가겠네요. 그 전까지는 이제 한 조에 유럽이 2팀 들어가는 건 허용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걸 허용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16장이 확정을 받으면서. 또 이제 플레이오프 티켓도 한 장도 없죠. 유럽은. 다른 대륙은 지금 다 한 장씩 있고 개최국 북아메리카 한 장 더 받았는데 유럽은 없어요. 이번 월드컵에. 뭐 다음 월드컵 때는 이제 그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스페인, 모로코, 그러니까 아프리카랑 유럽이랑 이제 같이 개최를 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1930년도에 이제 우루과이 월드컵이 이제 월드컵의 시초거든요. 처음 시작인 건데 그때 이제 우루과이 남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 대륙에 100주년이에요. 지금 2030년 월드컵이 100주년이어가지고 그때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그 남미에서 한 경기씩 뭐 개최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확정이 났는 걸로 아는데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음 월드컵 때는 더 골 때릴 거예요. 유럽하고 남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치러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가는 모로코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 월드컵 때 좀 많이 복잡해질 텐데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2차 예선 우리나라가 5승 1무로 이기면서 본선에 이제 본선이란다.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호주에 비해서 근소하게 앞서면서 피파 랭킹에서 앞서면서 포트 1에 들어가게 됐고요. 포트 1은 17위 일본, 20위 이란, 22위 대한민국이 있고, 포트 2는 23위 호주, 35위 카타르, 55위 이라크가 속하게 됐습니다. 자, 포트 3은 56위 사우디아라비아, 62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68위 요르단. 포트 4는 아랍에미리트가 69위, 그리고 오만이 76위, 바레인이 81위, 그리고 마지막 포트 5 중국이 88위, 팔레스타인이 95위, 키르기스탄이 101위, 포트 6은 북한이 112위, 인도네시아가 134위, 쿠웨이트가 137위. 총 6개의 팀이 지금 3개씩 있기 때문에 18개 팀이 이번 3차 예선에 진출했습니다. 저번에는 12개 팀이 진출했죠. 6팀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조가 6개 팀씩 3팀씩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강팀을 만날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됐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지금 조가 각 포트마다 왜 이 팀이 여기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골치 아픈 것도 있고, 아시아 지금 사실 축구 수준이 지금
최근 기조가 뭐 혼혈 선수라든지 뭐 귀화를 시켜가지고 국가대표로 이렇게 네, 데뷔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가 특히 인도네시아, 뭐 중국은 좀 혼혈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혼혈도 있겠지만 좀 중국은 좀 뭐 예외 케이스고 조금 뭐 그런 경우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수준이 축구 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각 포트마다 최고의 팀, 최악의 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트 1에 대한민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뭐 포트 1은 일단 패스를 하겠고요. 자, 포트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카타르, 이라크인데 일단 당연히 한 끗 차이로 포트 2로 밀린 호주는 피해야겠죠. 네, 호주가 들어간 조는 무조건 죽음의 조가 돼요. 호주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꼴리고 봐야 돼요. 일단 호주한테 잘못하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호주한테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카타르, 이라크. 아무래도 이라크가 피파 랭킹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자, 물론 이라크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그 쉬운 팀이란 건 아니에요. 이라크 자체도 되게 까다로운 팀이에요. 근데 이 세 팀 중에선 그래도 쉽다 가장. 그리고 카타르도 35위가 지금 피파 랭킹 35위긴 하지만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카타르가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아시안컵 때 그 우승했을 때 그 카타르의 모습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노세아가 돼가지고 많이 기량이 떨어진 모습이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와 똑같이 5승 1무로 카타르가 조 1위로 A조 1위였죠. 올라오긴 했는데 A조 자체가 사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팔레스타인인가? 누구였더라? 팔레스타인 아니지. 그 쿠웨이트가 속해 있던 조였어요. 네, 쿠웨이트가 2위를 할 정도로 사실 조 자체가 쿠웨이트, 인도 또 어디였더라? 그렇게 있었는데 조 자체가 사실 카타르가 뭐 잘해서 생긴 조가 아니라 그 조 자체가 좀 쉬운 조였어요. 카타르가 1위로 올라가기 너무 쉬운 조였기 때문에 오히려 카타르가 전승이 아니라 1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경기력 자체도 사실 카타르가 마지막 경기 때 약간 오심 논란도 있었죠. 뭐 공교롭게도 그 심판이 한국 심판이긴 했는데 네 어쨌든 카타르가 마지막에도 대만이었다. 마지막에 대만이었어요. 그 대만한테 질 뻔했어요. 진짜 카타르가 대만 축구하면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한번 이제 AFC 추방된 이후로. 근데 그런 대만한테 카타르가 질 뻔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카타르 위치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피파 랭킹 뭐 35위긴 한데 지금 약간 저 피파 랭킹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카타르도 물론 이름값이 아시안컵 생각하면 있긴 하지만 카타르도 나쁘지는 않다. 일단 제 생각엔 포트 2에는 무조건 호주만 피하면은 다 괜찮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포트 3입니다. 사우디, 그리고 우즈벡, 요르단 있는데 가장 피하는 팀은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겠죠. 사우디가 묘하게 포트 2에서 포트 3으로 마지막에 미끄러지면서 당연히 사우디는 포트 3이긴 하지만 포트 2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피파 랭킹도 뭐 우리나라랑 호주처럼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당연히 사우디만 피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랑 좀 상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크게 이기는 적은 없긴 하지만 그 성인 대표팀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사실 우리나라랑 좀 상성이 좋다라고 해가지고 굳이 말하면 우즈벡이 괜찮지 않을까. 요르단은 저번에 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진짜 위험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트 3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포트 4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인데요. 일단 당연히 앞서 왜 다들 한 끗 차이로 밀려났지 이런 식으로 요르단한테 밀린 아랍에미리트 포트 3급이죠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일단 아랍에미리트만 피하면은 가장 좋고 오만, 바레인 사실 두 팀 다 좀 그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팀이 들어오든 조심해야 돼요 다.
네, 뭐 오만도 저번 월드컵 예선 때 이제 일본한테 0대1로 이겼어요. 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되고 바레인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 아시죠? 자, 그리고 포트 5, 네, 중국, 네,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인데 일단 중국이 포트 5에 들어가게 되면서 사실 좀 내려오게 되긴 했는데요. 중국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예. 중국 상대로 진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예, 저번 2차 예선 때도 뭐 마지막 홈 경기 좀 꾸역승도 있었지만 사실 중국의 지식 수비도 있었고 결국에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상대로 당연히 무승부는 안 되고요. 무조건 홈 원정 다 이겨야 돼요. 중국이 들어오면요. 뭐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요. 팔레스타인이 지금 뭐 네, 아시죠? 이스라엘이랑 그 분쟁 때문에 지금 홈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차 예선 때도 그 쿠웨이트나 카타르 쪽에서 이제 중립 경기로 경기를 계속 치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쿠웨이트, 카타르 쪽으로 나오면요. 우리 입장에선 괜찮아요. 오히려 이쪽으로 빠지면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중국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리고 키르기스탄은 피파 랭킹은 제일 낮긴 하지만 원정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그 남미의 그 볼리비아 있잖아요. 볼리비아가 라파스라는 이제 고산지대인데 그런 것처럼 키르기스탄도 아시아의 볼리비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산지대 원정을 가야 돼요. 키르기스탄에 조심해야 되고요. 자, 포트 6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인도네시아, 쿠웨이트인데 자, 일단 북한, 네, 말할 필요가 없죠, 사실. 만나면 껄끄러운 상대. 일단 실력을 떠나서 북한도 저번에 2차 예선 때 일본이랑 붙었잖아요. 네, 진짜 일본이 이기긴 했고 뭐 몰수승으로도 이기긴 했지만 일단 일본도 북한을 상대로 고전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북한 자체가 피파 랭킹을 떠나서 그냥 껄끄러워요. 그리고 뭐 한국 원정 오라 하면은 북한이 온갖 방위를 저질러 가지고 원정 안 갈 거야 하면서 배째는 놈들입니다. 네.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이기 때문에 놈들이 아니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팀이기 때문에 네, 북한 일단 당연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뭐 신태용 감독님 필두로 지금 네, 워낙 잘하고 있는 팀이고 피파 랭킹이 낮긴 한데 저거는 지금 앞서 제가 뭐 카타르 피파 랭킹 보고 실제로는 더 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락세여가지고. 근데 인도네시아는 상승세예요, 최근에. 그래서 이 팀도 사실 피하면 좋아요. 인도네시아도 최근에 혼혈 선수를 막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인도네시아가 사실 아닙니다. 최근에 막 투입하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뉴스 기사에 인도네시아가 그 예전에 그 네덜란드령 동인도 회사라고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계 쪽에 혼혈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포트 6에서도 인도네시아가 피파 랭킹은 저러지만 오히려 복병의 상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쉬운 팀은 아무래도 네, 쿠웨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쿠웨이트가 언제 저렇게 피파 랭킹이 최하위까지 지금 최종 예선 진출팀 중에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쿠웨이트가 아니죠. 우리가 알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여기선 쉬울 것 같고 쿠웨이트가 최종 예선에 진출한 이유 3차 예선에 진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조를 잘 만났어요. 진짜로. 막판에 물론 인도랑 경쟁을 하긴 했지만 진짜 조를 잘 만났어요. 네. 딴 조였으면 다시 쿠웨이트가 올라가기 힘들었을 거예요. A조였기 때문에 올라가기 쉬웠고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가장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A조, B조, C조 추첨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설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예선 같은 경우는 각조 1, 2위 팀이 네, 총 6개 팀이죠. 6개 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고요. 각조 3, 4위 팀이 이제 아시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돼요. 이게 플레이오프가 사실상 뭐 최종 예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조 5, 6위 팀이
이제 월드컵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월드컵 비해서는 그래도 플레이오프란 게 있고, 이 플레이오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아니라 플레이오프라 적긴 했는데 제가 아래 구별해놨죠. 사실 공식 명칭은 플레이오프인데 아시아 플레이오프라고 적어놨어요. 대륙간 플레이오프랑 구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팀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널널해졌죠. 이제 사실 여기서 플레이오프로 떨어져가지고 최종 예선, 그러니까 이 아시아 플레이오프까지 가게 되면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럴 정도로 월드컵 본선을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가서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졌다 하면은 그야말로 망신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안 가기가 더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아시아 플레이오프 어떻게 진행이 되냐? 싱글 풀리그로 진행이 됩니다. 네, 각조 1위 팀이 두 개의 팀, 아니 두 개의 팀, 그러니까 A조 한 개의 팀, 그러니까 B조 한 개의 팀, 1위 팀들이 두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요. 2위 팀은 서로 A조 2위, B조 2위가 맞붙어가지고 이긴 팀이 한 팀만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3위 팀은 탈락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8개의 팀이 올라가고 한 개의 팀은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유럽을 제외한 모든 대륙 팀에서 한 팀씩 나와요. 그러니까 총 5개의 팀이죠. 5개 팀이 나오고요. 그리고 개최국 대륙에 속하는 팀이 추가적으로 한 팀이 더 진출을 합니다. 총 6개의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예선, 2차 예선은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또 1차, 2차 뭐 이렇게 나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간단해요. 말이 1차, 2차지 이긴 팀이 그냥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피파 랭킹 하위 4개의 팀이 여기서 말하기로는 1차 예선에 단판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 팀 2개의 팀만 2차 예선에 진출하고요. 자, 2차 예선은 피파 랭킹 상위 2개의 팀, 진출한 6팀들 말하는 거예요. 대륙간 플레이오프. 그중 2팀이랑 이제 이긴 팀 2팀이랑 붙어가지고 이긴 2팀만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6팀끼리 하는데 월드컵 본선 진출한 팀은 2팀만 진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3차에서 가상 조추첨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조추첨은 이렇게 돌림판에 1번, 2번, 3번 적어서 앞서 말한 그 피파 랭킹 순으로 1번이 일본, 2번이 그 이란, 3번이 대한민국이겠죠. 그런 식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포트 그 조추첨하는 것처럼 포트 6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판 돌립니다. A조에 속할 팀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뽑혔고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조 3번 쿠웨이트죠. 쿠웨이트가 B조. 자, 나머지 자동적으로 C조는 북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 5 뽑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5는 중국, 팔레스타인, 키르기스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인도네시아랑 같은 조에 속할 팀은 중국입니다. 자, 다음 새로운 8번. 자, 빨리 입력하고, 자, A조는 중국하고 인도네시아가 같은 조에 있고요. 자, 나머지 B조 쿠웨이트랑, 아니 다시 또 중복으로 나오네요. 쿠웨이트랑, 이게 진짜 중복으로 나오네. 자, 사다리 타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 A조, 1번 A조, 2번 B조, 3번 C조고요. 위에 이 동물들 차례대로 피파 랭킹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B조부터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B조는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나머지 C조가 키르기스탄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 A조 인도, 중국. 인도랑 중국이 같죠. 동아시아끼리 만났네요. 자, B조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C조 북한, 키르기스탄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포트 4. 자, 아랍에미리트, 오만, 바레인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랍에미리트 A조입니다. 자, 다음 이거 순서대로 그대로 나오네요. 자, 포트 4, 오만이 B조, 마지막 C조가 바레인입니다. 네, 됐고요. 다음 포트 3 뽑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3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입니다. 자,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B조입니다. 자, B조가 지금 다 중동팀만 있는데. 자, 다음 우즈베키스탄 C조입니다. 우즈베키스탄 C조에 들어갔고요. 요르단이 A조에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포트 2 호주, 카타르, 이라크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주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 A조에 A조 네, 들어가게 됐고요. 자, 다음 이제 카타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타르 C조입니다. 자동적으로 이라크가 B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포트 1 우리나라 뽑기 전에요. 자, 한번 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조 인도네시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호주. B조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오만, 사우디, 이라크. C조 북한, 키르기스탄, 바레인, 우즈베키스탄, 카타르. 자, 일단 B조가 네, 그 중동 그룹이 되게 됐고요. A조 일단 호주가 들어가면서 자동적으로 죽음의 조,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도 포트 3대 지금 들어갔죠. A조에. 그리고 C조도 북한이 있네요. 어느 조를 들어가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쉬운 조는 안 보여요. 자, 먼저 일본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A조입니다. 일본 A조. 자, 이제 바로 사다리 다 보이니까 바로 이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 C조입니다. 이란 C조. 자동적으로 우리나라가 B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네, 죄다 중동팀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조 우리나라, 우리나라입니다. A조 포트 1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호주,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중국, 인도네시아. 자, 이렇게 들어가겠고, B조 대한민국, 이라크, 사우디,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C조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키르기스탄, 북한 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좀 평가를 해보자면요. 일단 우리나라 조 자체 괜찮다고 봅니다. 이게 월드컵이 2위까지 올라가잖아요. 2위까지 올라간 걸 감안했을 때 괜찮아요. 조 자체가 뭐 단점이 있다면은 죄다 중동 국가여서 중동 원정 가기 힘들다는 건 있지만 계속 중동 원정을 5번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중동 국가들도 우리나라 원정 올 때 5번을 와야 돼요. 5팀이 다 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오히려 단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B조가 이렇게 됐고요. 조 자체는 일단 까다로운 팀이 이라크도 포트 2선 피파 랭킹이 제일 낮기 때문에 잘 들어오게 됐고 포트 3에 이라크랑 한 끗 차이인 사우디가 들어오게 됐는데 괜찮아요. 두 팀이 들어왔어도 저번 이제 그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난이도가 팍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B조 나쁘지 않아요. 일단 호주 피한 것만 해도 가장 큰 것 같아요. 호주 피하고 북한 보트 6개 피한 것만 해도 네, 상당히 큰 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조는 일본, 호주,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망했어요. 일본, 호주. 네, 일단 호주가 들어가면 무조건 죽음의 조가 된다고 했었죠. A조가 지금 죽음의 조가 됐어요. 그리고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이 두 팀도 사실 진짜 한 끗 차이인데 피파랭킹이 아이고 재밌게 편성이 됐네요.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네. 이거 좀 약간 물음표가 들고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A조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플레이오프 잘못하면은 월드컵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조에서 5, 6위를 해가지고 떨어질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자니 인판티노 회장님이 되게 싫어하겠죠. A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됐고, 자 마지막 C조 북한 아니 그 이란, 카타르, 이제 우즈베키스탄, 바레인, 키르기스탄, 북한인데 일단 이란, 카타르, 우즈벡이 아무래도 네, 상위권 그룹, 바레인, 키르기스탄, 북한이 좀 하위권 그룹에 상대적으로 속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만약 북한 같은 팀을 포트 6에 만나면요. 네, 일단 뭐 몰수패 해가지고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은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한 것만 해도 다 잘한 거고요. 또 우리나라 포트 6에 지금 쿠웨이트가 들어와서 잘 들어왔어요. 쿠웨이트가 들어왔고 포트 5에 지금 팔레스타인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2차 예선 때 원정을 그 중립경기장 아니 홈경기를 이제 중립경기장으로 쿠웨이트 아니면 카타르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웨이트가 같은 조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카타르로 해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어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르에 가서 경기한다 괜찮거든요. 네, 카타르 잔디도 좋고 경기장 시설은 카타르가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직통으로 가는 비행기도 있고 뭐 유럽파들이 바로 카타르 현지에서 합류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좋다. B조 우리나라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만난 거에 대해서 자 물론 오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팀이고 사우디, 이라크 두 팀이 사실상 거의 전력차가 없기 때문에 이 두 팀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피파 랭킹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22위고 이라크, 사우디가 55위, 56위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 차이를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가 B조에서 조 1위를 못하면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래서 B조에서 우리나라 만약 이렇게 대한민국, 이라크, 사우디,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무조건 조 1위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조추첨 영상 모두 다 보고 나서 얼마나 저 거랑 비슷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